자, 3장이고요. 입금. 지금 교재로 보시면 가로 6번이에요. 가로 6번. 자, 가로 6번. 보시죠. 이거는 좀 여러분들 해주세요. 아까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린다네, 고치는데. 자, 보시면 여기 송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이 입금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국세 환급 가산금은 이자를 쳐서 주는 거죠. 지금 하는 건 이자가 아니라 그냥 국세 환급금 그 자체인 거, 돌려받는 거, 이자 빼고요. 자, 그랬을 때 뭐냐면 우리가 지출 당시에 송금에 산입된 금액은 내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많이 내야 돼요, 적게 내야 돼, 당초에 낼 세금보다. 벌써 많이 내야 환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송금에 산입된 게 뭔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세무조정을 일단 회사가 먼저 하는 거지 세무서에서 먼저 한다라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뭐냐면 자, 우리가 회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요. 자동차세를 40만 원을 내야 돼요. 근데 이번에 100만 원을 낸 거예요. 백만 원 납부하면 한 거예요. 그럼 비용을 60만 원 과다하게 적었겠죠. 비용을 60만 원 과다하게 적었겠죠, 여러분들? 과다하게 계산을 한 거예요. 했죠? 자, 그럼 회사는 당연히 100만 원을 납부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40만 원을 내야 되는데 100만 원을 납부하고 이걸 비용으로 60만 원 더 잡은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송금에 산입했다라는 건 비용으로 더 인정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회사가 비용으로 더 집어넣은 게 재산세나 자동차세예요. 그럼 우리가 많이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거 자체, 이자 빼고요. 많이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거 자체는 이득이에요? 이득이 아니에요? 절대 이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했다라는 건 세금이 (60만 원만큼은) 줄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당초에 과다하게 냈을 때.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그게 환급이 된 거예요. 그 환급이 되면 당연히 많이 냈던 세금을 환급받으면 이익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논리적으로? 그러면 내가 당초에 세금을 60만 원만큼 적게 냈죠. 많이 적음으로써 비용을 장부에. 그랬는데 얘를 환급을 받으면 이익이 아니려면은요, 이때는 환급 받았을 때 세금을 60만 원만큼 올려야지만 이게 똔똔이어가지고 세금이 0이 된 효과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요. 당초에 지출 당시에 송금에 산입된 금액이다라는 건 내가 많이 냈을 때 비용으로 인정받았다 그 뜻이에요. 세법에서 인정받았는데 그걸 돌려받으면 우리가 입금으로 봐야지만 결론적으로 세금이 최종적으로 0이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기까지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얘예요. 자, 이게 좀 어려우실 거예요. 지출 당시에 송금에 산입되지 않은 게 법인세라고 돼 있잖아, 여러분들. 그럼 이 말은 세법에서 법인세를 비용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잖아, 여러분들. 그럼 이거는 뭐냐면 법인세에서 손금으로 인정을 안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상하죠. 여러분. 법인세가 송금이 아닌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 안 될걸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할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보시면. 자, 우리 회사가요. 여기. 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이게 10,000원이래요. 10,000원. 지금은 법인세를 우리가 법인세가 왜 송금으로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그냥 손익계산서에서 필요한 것만 뽑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가지고 회사가 법인세를 얼마 낼지 추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회사가 여기 법인세 비용을요. 3,000원 이렇게 여기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에 3,000원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손익계산서는 언제 작성해요? 올해 연도 말에. 맞죠? 그래서 얘가 2023년도 문제다라고 하면 2023년 12월 31일에 회사가 계산한 거예요. 손익계산서에. 맞죠? 이거 회사가 계산.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법인세 비용까지 뺀 걸 당기순이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우리가 세무조정은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입금 산입이나 송금 불산입과 같은 가산종을 더하고요. 그 다음에 입금 불산입하고 송금 산입은 빼죠.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나온다라고 했죠. 우리 아까 각사소득에서 뭐 2월 결손금 빼면 과세표준 나온다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2월 결손금 이런 거 하나도 없다라고 가정. 그럼 가정하면 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하고 과세표준은 같을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2월 결손금 이런 것들 하나도 없다라고 가정하면 각사소득이 곧 과세표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세율, 아까 했던 뭐 9% 이런 거 있잖아요. 세율 해가지고 산출 세액이 나온다라고 했죠. 근데 이 산출세액은 누가 계산할까요? 이건 회사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세무서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법인세를 신고할 때 이 산출세액이 얼마인지 회사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세무서가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2024년 3월 31일 날 회사가 신고할 때 세무서가 검토하는 거예요. 날짜가 위에 있는 법인세랑 아래에 있는 법인세 산출세액은 달라요. 날짜가요. 왜냐하면 법인은 여러분들 손익계산서 무조건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는 우리가 12월 31일 날 주주들한테 법인세가 3,000원 정도 이거 엄밀히 얘기하면 추정이 되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우리가 법인세는 정확한 법인세는 신고할 때 나오죠. 되시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요 회사가 기록한 법인세랑 요 산출세액이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만약에 세액감면 공제 이런 것들을 회사가 몰라가지고 계산하지 않으면. 무슨 말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회사가 법인세를 계산할 때는 세금을 많이 내려고 할까요? 적게 내려고 할까요? 그렇죠. 적게 낼 거라고 생각하고 의심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여기에 법인세 3,000원 적은 건 12월 올해 연도 말에 적은 거죠. 이 법인세가요. 혹시 이게 적은 거 아니야? 한 4,000원 정도 되지 않나? 맞죠? 3,000원이 아니라 4,000원이지 않나? 법인세가? 이렇게 의심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의심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회사가 여러분들 법인세를 완벽하게 적는다라는 보장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자 보세요. 그럼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계상한 법인세 비용 3,000원 있죠? 이게 적정한 건지 아닌지를 세무서가 다시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계산하려면 10,000원 대비로 계산해요? 7,000원 대비로 계산해요? 10,000원 대비로, 법인세를 빼기 전 소득으로 돌려놓고 세무서가 10,000원 가지고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당연하지. 7,000원 가지고 하면 법인세가 빠지는 숫자니까 7,000원 가지고 이게 3,000원이 적정한지 아닌지 계산하는 거 오바예요, 오바. 요 법인세를 빼기 전 소득 10,000원 가지고 세무서가 다시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과세 표준이 10,000원이 돼야 돼요. 그러면 10,000원 가지고 세율 빼서 이걸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무서가.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산 조정이 3,000원 나와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 7,000원이 돼버리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회사가 분명히 법인세 비용을 비용으로 적죠. 적는 걸 이거를 다시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으로 돌려놓고 세무서가 다시 세금을 다시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송금 불산입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법인세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송금 불산입 항목이다라고 부르는 건 잘못해서가 아니라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 소득으로 10,000원으로 돌려놓고 세무서가 다시 제대로 된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지출 당시에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러면 자, 그럼 얘도 해볼게. 아까 우리가 환급은 결론적으로 이익이 제로다라고 했었죠? 맞죠? 그럼 회사가 법인세를 많이 냈어도 어떻게 돼요? 송금으로 인정을 못 받아, 60만 원을요. 이해되세요? 그럼 송금으로 인정을 60만 원 못 받았어요? 되시겠어요? 그러면 그게 환급이 됐었을 때 오히려 입금으로 보게 되면 송금으로 인정을 안 해줬는데 입금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환급 받았는데 세금을 더 내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까 환급 받으면 이익이 제로니까 세금을 내는 효과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재산세는 송금으로 인정되는 거니까 60만 원만큼 세금을 줄였죠. 그럼 환급 받았을 때 입금이 60만 원 더 늘어야 그만큼 세금을 내는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법인세는 냈을 때 송금으로 인정을 못 받으면 세금이 안 줄었잖아요. 근데 그걸 입금으로 안 봐야 결론적으로 세금이 우리가 안 내는 효과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법인세, 당초에 송금에 산입되지 않은 세금이 환급이에요. 환급이 되면 입금 불산입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수익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세법에서. 알죠? 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자분은 입금 불산입이라고 해놨지만. 알죠? 그 말입니다. 그 말. 예. 자, 요거는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환급됐다라고 하면 그게 법인세인지 법인세 아닌 나머지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정부보조금. 얘는 교재 69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정부보조금이요. 나중에 재무회계할 때 정부보조금 배우실 거예요. 이 정부보조금 잘 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찍먹만 하고. 자, 보시면 자산 취득과 관련된 정부보조금. 자, 이 보실게요, 여러분들. 자, 만약에 내가 기계장치를 10억 주고 샀어요. 알죠? 기계장치를 10억 주고 샀는데 우리가 정부 입장에서는 이 기계장치가 환경을 정화하는 기계장치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정화하는 기계장치면 정부가 야 환경을 우리가 복원하거나 환경을 좀 위해서 너희들이 기계를 샀으니까 보조 좀 해줄게 라고 해가지고 회사가 3억을 정부로부터 보조받았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때는 우리가 정부 보조금 해가지고요. 이렇게 잡아요. 실제로 회사가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계장치는 10억 주고 샀죠.
샀지만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3억은 뺀 나머지 7억이 우리 회사에 순수하게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해서 나간 돈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자산 취득과 관련된 정부 보조금은 기업 회계 기준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기계장치, 자산의 취득 원가에서 빼버립니다.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자, 근데 법인세는 우리 순자산 증가설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순자산 증가설. 그럼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분명히 순자산 늘었죠? 받았으니까 현금이 늘잖아요, 여러분들. 늘기 때문에 야, 뭔 개소리야. 입금이야. 이건 자산 취득 원가 빼지 마. 입금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둘 다 알고 계셔야 돼. 이건 나중에 우리가 자산의 취득 원가 차감하는 건 회계할 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정부 보조금도 잘 내거든요. 그렇죠? 요 기억하시고 우리 지금 여러분들 많이 지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실기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알죠? 그래서 빨리빨리 할게요. 넘어갑니다.